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감까지 이제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가운데 파월 의장이 간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변신한 모습을 또 보여줘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주도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제롬 파월을 보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많이 마음이 아팠냐면 이제서야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라는 게 좀 아쉽죠. 제롬 파월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시장을 방어를 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틀렸어요. 아시겠지만 2024년도까지 8번을 하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지금은 8번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8번도 사실은 2.5% 정도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제롬 파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미진한 상태였어요. 오죽하면 어저께 벤 버냉키 의장이 인플레이션 대응 실패를 했다. 앞으로 1, 2년 정도는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을 들어서 그랬나요? 제롬 파월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관했던 행사에서 발언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 인상할 의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사실은 작년에 금리 인상을 했다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가 힘들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지만 한 번 터지면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그 예로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도 거의 10개월 정도, 아니 8개월 정도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지금 거의 10개월이 넘어 11개월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1%를 올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3.6에서 4.6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8.3이잖아요. 8.3 속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늦게 시작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우리보다 빨리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지난번에 3월에 8.5가 나왔다가 이제 8.3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점 찍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유가가 사실은 다시 110불대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월에 유가가 아시겠지만 평균 110불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월에 유가는 100불이었어요. 10불 정도가 내려왔는데 인플레이션은 0.2포인트밖에 안 내려왔다는 거죠. 0.2%밖에 안 내려왔다? 그렇다면 다른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유가가 다시 110불이 된다? 그럼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 10일경에 발표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결국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0.5%의 금리 인상에 멈춰 있다는 거죠.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서 빠른 시간에 금리를 올리고 그 시간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잦아든지를 봐야 되는데 조금 올리고 보고 조금 올리고 보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빅스텝도 작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금리 인상의 속도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사실 그 제롬 파월이 시장에 대해서 뭔가 뷰를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이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시장은 재해석할 거다. 무슨 말이냐? 제롬 파월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시장 방어를 할지를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요. 조지 윌리엄스 같은 비둘기파도 0.5%의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롬 파월이 파이터라면 0.5%를 얘기하면 안 되죠. 0.75%도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어쨌든 연준 풋을 이용하고자 하는 제롬 파월의 의지가 이제 시장에 반영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랬나요? 어저께 워렌 버핏이 저점 매수를 합니다. 주식시장에. 그것이 미국 시장을 환호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은 460불 정도를 애플에 공매도를 칩니다. 누가 이길지 봐야 되겠죠. 저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 있다고 버핏이 이번에 좀 실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 잡혔죠. 그렇다면 금리가
한참 진행이 된 상태에서 시간을 가진 건가요? 그것 또한 아니죠.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버핏이 너무 서두른 모습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워런 버핏도 항상 성공한 적은 없어요.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성공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부를 축적했고 그를 추종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 그게 버핏의 어떤 능력이었던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롬 파월이 이제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거라는 건 확실하다고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제롬 파월이 생각한 것처럼 그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차트를 좀 보면 사실은 일봉으로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봉으로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다우를 보냐 나스닥을 보냐, 나스닥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우와 나스닥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120주선에서 다우가 지지력 테스트를 보이고 양봉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차트는요, 허공에 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 번 지지할 건지 아니면 5주선을 돌파할 건지를 확인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직 그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은 것은 나스닥에서 확인을 해보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어저께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20주선을 이탈하고 아직 5주선을 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5주선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롬 파월이 아무리 파이터로 등장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정말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거품이 꺼지지 않는 한은 사실 미국 시장의 반등은 일시적일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보시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다음 주 26일 날 우리나라에 금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죠? 이 궁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금통위가 총재가 바뀌었어요. 그죠?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는 빅스텝 인상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능성이 낮다 그랬지 안 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표현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아마 이 방송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드디어 그가 물가를 고려해보면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뒀어요. 근데 이걸 상황적으로 우리가 보면 빅스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5, 6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 0.5%를 하잖아요. 한 번 5% 했어요. 0.5% 했어요. 이번 6월 달에 0.5% 또 해요.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건 이겁니다. 금리 차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금리 차가 만약에 좁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금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선진국이 금리가 높고 우리보다 더 좋은 나라가 금리가 높은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있을 이유는 없죠. 투자가들이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우리나라의 5월 26일 날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상 100%라고 봐야죠. 0.25는 무조건 100%다. 빅스텝 갈 거냐 말 거냐. 제가 볼 때 빅스텝 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금통위가요 7월할 때 있어요. 그러면 5월, 6월 사이에 두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금리가 완전 좁혀진 상황으로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기관이 샀어요. 기관이 요 근래 한 700만 주 샀습니다. 오늘은 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라고 본다면 외국인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이 정말 오늘 보니까요. 한 120만 주 정도 매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120만 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 모습을 보면 약간 좀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여기 보시면은 공매도를 외국인이 쳤어요. 그 상태에서 기관이 샀어요. 그럼 외국인이 사지 않은 상승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1선에서 저항은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두고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간밤 뉴욕 증시가 파월 의장의 이런 변화된 태도에 의해서 상승 마감을 한 데 이어서 우리 증시도 힘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포인트들 또 체크해보면서 시장 대응 이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